실버 머니 시리즈 15살 연하 사랑이라 믿었다. 그러나 또 파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이명수는 퇴직식을 마친 다음 날 아침에도 수십 년 동안 몸의 밴 시간에 맞춰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맞춰두지 않았는데도 눈이 떠진 것이 더 서글펐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은 없었지만 몸은 여전히 회사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있던 그는 결국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침마다 물 끓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작은 잔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이 아직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국을 데우던 이명수는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춥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까지 초라했나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텔레비전만 켜두고 채널을 돌립니다. 프로그램들은 시끄러웠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섭니다. 집안에 혼자 있으면 생각만 더 깊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동네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주 걷던 곳이었지만 혼자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이명수는 웃으며 대화하는 노부부와 손주 손을 잡은 할머니를 보며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그때 옆 벤치에 한 여자가 다가와 앉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고 표정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겁니다. 날씨가 참 좋죠. 혼자 산책 나오셨어요? 이명수는 순간 당황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자신에게 말을 건 것이 얼마 만인지 떠올릴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가볍게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요즘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말,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점점 소중해진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명수는 처음엔 듣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하루가 얼마나 길어졌는지,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까지 흘러나옵니다. 미영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줍니다. 말씀이 참 따뜻하세요. 미영의 그 한마디에 이명수의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습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감각이 그를 오래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둘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별다른 약속은 없었지만 이명수의 손은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떨어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현관문을 열자 다시 정막이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아침과 다른 종류의 온기가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명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공원 벤치에서 시작된 이 짧은 만남이 자신의 노후 전부를 서서히 잠식해버릴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이명수는 다음날 아침에도 휴대폰을 먼저 확인합니다. 밤새 아무 연락도 없었지만 괜히 화면을 한 번 더 내려다보게 됩니다. 공원 벤치에서 나눈 짧은 대화가 이렇게까지 마음에 남을 줄은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을 대충 챙겨 먹은 그는 다시 공원으로 향합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았지만 미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괜히 헛웃음이 나옵니다. 내가 뭘 기대한 거지? 혼잣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미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제 인사가 즐거웠다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명수의 손은 순간 굳어버립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 짧은 왕복이 끝났을 뿐인데 마음 한편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침 인사, 날씨 이야기,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말들. 이명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하루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며칠 뒤 둘은 다시 공원에서 만납니다. 이번에는 벤치가 아닌 근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미영은 먼저 자리에 와 있었고 이명수가 들어오자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그 모습에 이명수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차를 마시며 미영은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실패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 사람을 쉽게 믿었다가 큰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 말끝마다 미묘한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명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꾸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참 잘 버텨오셨네요. 그의 말에 미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미영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고 그 모습이 이명수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듭니다. 그 순간 이명수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 만남을 단순한 인연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온 이명수는 저녁이 되어도 텔레비전을 켜지 않습니다. 대신 미영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미영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생활이 빠듯하다는 말, 요즘 돈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말. 이명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을 뿐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외면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명수는 아직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합니다. 이 감정이 연민인지 책임감인지 아니면 다시 살아있다는 착각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그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이명수는 미영의 메시지를 읽고도 한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합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말,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도 한때는 돈 걱정 없이 살았다는 기억이 떠오릅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위급할 때를 대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죠. 하지만 지금은 그 통장이 다른 의미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둘은 다시 만납니다. 이번에는 공원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합니다. 미영은 음식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요즘 카드 대금이 밀려있다는 이야기, 잠시만 숨 돌릴 수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명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미영의 표정에는 애써 숨기려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조여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돈은 아니고요. 미영은 그렇게 말하며 금액을 조심스럽게 흘립니다. 이명수의 귀에는 그 숫자가 생각보다 가볍게 들립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명수는 통장을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아내와 함께 노후를 대비하며 만들었던 통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잠깐 빌려주는 것뿐이라고,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이라고 말이죠.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그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미영의 얼굴이 떠오르고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될 순간을 상상하자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결국 이명수의 손가락이 화면을 누릅니다. 돈이 빠져나간 화면을 바라보며 그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마치 중요한 선택을 잘 해낸 사람처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곧이어 미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문장이 따라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이명수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해졌다는 감각, 누군가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감각이 그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날 밤 이명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듭니다.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보다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만족감이 더 크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선택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오늘의 송금이 시작이 되어 자신의 노후를 조금씩 잠식해 갈 줄은 말입니다. 첫 송금 이후 이명수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미영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변화가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해옵니다. 안부를 묻고 식사는 했는지 챙기고 이명수의 하루를 세세하게 알고 싶어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관심이 이명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파고듭니다. 며칠 뒤 미영은 밝은 목소리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덕분에 한숨 돌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명수는 괜히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 듭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영의 메시지 톤이 다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거래처 문제, 예상치 못한 비용,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이명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미영의 사정을 들을수록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지만 이미 한 번 손을 내민 이상 물러서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절하는 순간 관계까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둘은 다시 만납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붐비는 시내의 작은 음식점이었습니다. 미영은 전보다 훨씬 친근하게 이명수를 대하며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손을 얹기도 합니다. 그 스킨십 하나에 이명수의 판단력은 더 흐려집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을 꺼냅니다. 잠시만 더 도와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명수는 봉투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금액은 처음보다 컸지만 미영의 눈빛에는 확신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외면하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통장을 꺼내놓습니다. 잔액은 분명 줄어 있었지만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이명수는 이 관계를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서로를 믿는 과정이라 여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손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망설임은 줄었고 대신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미영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곧 좋은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남깁니다. 그 말은 이명수에게 희망처럼 들립니다.
그는 점점 깨닫지 못한 채 한 가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멈출 수 있는 힘을요. 이명수는 어느새 통장 잔액을 자주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확인할수록 불안해질 것 같았고 그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미영의 메시지에 더 집중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이 올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떠올릴지 상상하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 변화는 가족에게 먼저 감지됩니다. 며칠째 연락이 뜸해진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느낀 장남 준영은 퇴근 후 이명수의 집을 찾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준영은 집안의 정적보다 아버지의 시선이 휴대폰에 고정돼 있는 모습을 더 낯설게 느낍니다.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준영의 물음에 이명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설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영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수경까지 함께 찾아옵니다. 수경은 말없이 식탁 위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이명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집니다. 준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최근 큰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명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침묵 끝에 그는 결국 말을 꺼냅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다는 말, 잠깐 맡긴 돈일 뿐이라는 설명.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수경은 감정을 섞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도움의 범위를 넘어섰고 이미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이명수를 자극합니다. 내 인생이야. 이명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이제야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준영은 답답함을 숨기지 못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명수의 귀에 의심과 간섭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날 밤 가족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돌아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명수는 오히려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자신의 선택을 부정당했다는 감정이 가슴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미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다는 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명수뿐이라는 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명수의 마음은 다시 그녀 쪽으로 기웁니다. 그는 가족의 경고를, 사랑을 방해하는 잡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번 선택만큼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요. 가족과의 충돌 이후 이명수의 마음은 더 단단히 닫혀버립니다. 준영과 수경의 말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냅니다.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의 선택이 전부 잘못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오히려 미영에게 더 깊이 기대기 시작합니다. 미영은 이전보다 훨씬 다정해집니다. 매일 아침 안부를 묻고 늦은 밤까지 통화를 이어갑니다. 이명수의 하루를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은 그가 가족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어느 날 미영은 조심스럽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합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고 이명수는 그 차분함에서 결심이 서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시내의 조용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주 앉습니다. 미영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함께 살 집을 알아봤다는 말, 이제는 불안정한 삶을 끝내고 싶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명수의 심장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서류에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 보증, 명의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명수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미영의 얼굴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기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영의 말은 제안이자 확신처럼 들립니다. 이명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가족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지만 곧 미영의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멈추면 미영이 실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모든 판단을 덮어버립니다. 이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습니다. 그리고 서류 맨 아래 지정된 자리에 이름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 한 줄의 서명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무엇과 바꾸는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미영은 안도의 숨을 쉬며 고맙다는 말을 건넵니다. 그 말에 이명수는 오히려 위로받는 기분이 듭니다. 마치 중요한 역할을 해낸 사람처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이명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준영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날 밤 이명수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선택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이명수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찾습니다. 어제보다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 기대했지만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떠 있지 않습니다. 미영에게서 오던 아침 인사가 없다는 사실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는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잘 잤어? 평소라면 금세 답이 왔을 시간이 지나도 화면은 조용합니다. 이명수는 괜히 휴대폰을 껐다 켜며 통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점심 무렵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신호만 길게 울릴 뿐입니다.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지만 그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바쁠 뿐일 거라고, 중요한 일을 처리 중일 거라고요.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공손하지만 딱딱한 말투로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보증 채무와 관련된 안내문이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명수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미영이 보여줬던 계약서의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킵니다. 그는 급히 미영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갑자기 낯선 물건처럼 느껴집니다. 이명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녁이 되자 독촉 전화가 걸려옵니다. 처음 듣는 회사 이름, 낯선 담당자의 목소리, 연체, 기한, 책임이라는 단어들이 차례로 쏟아집니다. 이명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전화를 끊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거실 불을 켜둔 채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펼쳐봅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 자신이 책임져야 할 금액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 서명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미영과 함께 살 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준 보증이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압류예고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명수는 손에 힘이 풀려 봉투를 떨어뜨립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위로 자신의 이름이 반복해서 찍혀 있습니다. 그제야 그는 인정합니다. 미영이 사라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과정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요. 사랑이라 믿었던 말들이
하나씩 거짓으로 변해갑니다. 이명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이 침묵은 그가 평생 모아온 노후가 무너지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명수는 더 이상 혼자서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며칠 사이 집으로 걸려온 전화와 우편은 그의 일상을 완전히 잠식했고 잠을 자도 가슴이 답답해 새벽마다 깨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오래 망설이다가 외투를 챙겨 집을 나섭니다. 그가 향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서도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맡은 이는 경찰관 정태수였습니다. 정태수는 서류를 차분히 넘기며 이명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공원에서의 첫 만남, 점점 커져간 송금, 마지막에 찍은 도장까지 이명수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집니다. 모든 설명이 끝난 뒤 정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명수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이미 여러 건 접수되어 있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연하 여성 감정 접근, 신뢰 형성, 그리고 보증과 명예 이전으로 끝나는 구조.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이명수는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이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속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결국 준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짧은 침묵 끝에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준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버지를 탓하지 않겠다는 말부터 꺼냅니다. 며칠 뒤 준영과 수경은 다시 이명수의 집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추궁도 다툼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연금 조정, 집 유지 문제, 현실적인 대안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이명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는 남은 삶을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밤이 되자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아 지금까지의 선택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사랑을 증명하려 했던 순간들, 외로움을 부정하려 했던 행동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며칠 후 이명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을 견디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침묵보다 경고가 낫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명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남깁니다. 외로움의 판단을 맡기지 마십시오.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노후의 이성과 존엄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버 머니 시리즈 15살 연하 사랑이라 믿었다. 그러나 노 파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